근데 지금 비트코인의 ETF 상품을 낸 국가가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이죠. 네. 그러면 자금의 주도주는 미국 코인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딱 세 개를 항상 얘기합니다. 리플, 도지, 솔라나. 아마 이 코인들이 이번 시장의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중국 코인들은 조금 약간 배제를 되고. 안녕하세요. 개미탈출입니다. 오늘은 유명하신 국내 트레이더, 제가 개인적으로 1등이라고 생각하는 차트 파일럿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트팔럿입니다. 지금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네. 차트 파일럿이랑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자기소개 한 번만 짧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차트팔럿을 운영하고 있는 차트팔럿입니다. 반갑습니다. 차트 파일럿님이 지금 코인 트레이딩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코인 트레이딩 한 지는 2017년부터니까 지금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이요? 네. 그러면 혹시 돈을 얼마나 버셨는지? 돈을 번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는데 손절도 있었고, 그리고 투자는 당연히 손실이 따라야 되는 거니까 손실 금액도 그만큼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딩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수익이 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베스트인지. 일반 코인 트레이딩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현물 거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물 거래. 현물 거래는 말 그대로 현존하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한 개를 산다, 비트코인 두 개를 산다, 업비트나 여러 거래소를 통해서, 그게 현물 거래고, 선물 거래는 보이지 않는 물건을 산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를 베팅하는 거거든요. 가장 일반인들이 사실 접하기 쉬운 거는 현물 거래죠. 현물 거래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월급의 수준 그리고 소비의 수준을 맞춰서 매달 일정 금액을 현물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고, 대신에 현물 거래는 굉장히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갖고 가는 게 일반적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단기간에 어떤 승부를 보겠다, 수익을 가져가겠다 하면은 선물 거래가 그 방법일 수 있죠. 요약하자면 현물을 약간 적금하듯이 네. 일정 금액 계속 이렇게 넣고, 소액은 약간 선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 보는 게 베스트 모델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것과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그러면 차트 파일럿님은 지금 비중을 현물과 선물을 몇 대 몇으로 지금 두고 계세요? 총 투자 금액 대비요? 네, 금액 대비 퍼센트. 금액 대비 현물이 80%죠. 현물이 네, 선물은 20%. 왜냐하면 사실 선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경우의 수보다 현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안정적이고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물은 약간 도박성이 있기 때문에 시드가 커지면 약간 멘탈적인 부분, 그 다음에 내동매매적인 부분이 더 강해져서, 현물은 물리면 물을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선물은 그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적은 시드를 가지고 좀 적더라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드의 비중으로 따지면 선물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럼 다른 초보 트레이더분들한테도 현물 비중 80%, 선물 비중 20%이 비율을 추천하시나요? 최소요. 최소? 현물의 비중을 90%로 갖고 가면 초보자들은 더 좋겠죠. 선물의 비중을 10%.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할 거다라고 하면은 900만 원은 현물을 사고 선물은 100만 원만 갖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저도 매매를 하지만 네. 현물은 재미가 없잖아요. 현물은 재미가 없죠. 수익도 뭔가 그 주식에 비해서는 클 수 있지만 코인 시장 안에서는 네. 너무 이게 좀 작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선물에 약간 더 넣고 큰 수익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개미탈출님의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그게 철저하게 도파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케이스인데, 사실은 우리가 돈을, 어른들 말씀 틀린 거 없다고, 쉽게 번 돈 쉽게 나가잖아요. 선물도 일명 우리가 도파민적인 부분에서 봤을 땐 막 하루만 해도 내가 100만 원 갖고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또 그러한 경험들을 한 번쯤은 선물해 주니까, 이 선물 시장은 그런 거에 중독돼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선물은 말 그대로 내가 이 증거금을 정말 청산을 해도
나한테 큰 타격이 없는 금액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만들었을 때 나의 마음적 부담감과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려고 하는 나의 부담감이 완전 다르잖아요. 시대가 커지면 멘탈이 털린다고요, 일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이 시드를 벌기 위해서 흘린 피와 땀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도 소중하고 1000만 원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안정적인 자산과 또 위험 자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가장 투자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죠. 한 번에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단단하게 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현물 80% 비중을 두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 사야 될까요? 저는 뭐 그전부터 제 유튜브 채널에 한 3개월인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뭐냐면 이번 시장에 항상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때는 제약 바이오주가 막 주도주가 됐잖아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뭐 여러 가지 무슨 바이오 무슨 제약 해가지고 막 재료 붙여가지고 펌핑을 시켰단 말이죠. 과거에 2017년도 정도 때는 중국 코인이 이 코인의 주도주가 됐었어요. 흔히 사람들이 많이 아는 퀀텀, 이오스, 뭐 이런 트론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의 이 상품을 낸 국가가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이죠. 네. 그러면 자금의 주도주는 미국 코인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딱 세 개를 항상 얘기합니다. 리플, 도지, 솔라나. 아마 이 코인들이 이번 시장의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중국 코인들은 조금 약간 배제를 되고. 근데 이제 코인을 안 하시는 주식만 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 이제 주식은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고 네. 기업 가치 뭐 분석할 것들이 있는데 네네. 코인은 그런 펀더멘탈적인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코인 투자를 안 한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저도 이제 국내 장도 하고 미장도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요. 뭐 기업 가치 너무나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미 투자자는 항상 뉴스에 들어오고 그리고 항상 고점에서 물리는 게 일반 개인 투자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것보다 뭘 보냐면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을 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0이거든요. 비트코인이. 금이 1등이고 금이 2경이에요. 네네. 비트코인이 한 18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1800조라는 돈이 이 코인 하나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 1800조를 개인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돈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항상 돈이 몰리는 것에 돈이 벌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 너무 좋죠. 그러니까 내가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 그럼 당연히 기업 가치를 보면서 주식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오직 수익을 보고 돈이 몰리는 것에 내가 뛰어들어서 돈을 벌겠다라는 마인드로 한다면 돈이 몰리는 곳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금이라는 게 기업 가치가 있나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렇죠. 금은 믿음이에요. 금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비트코인은 금과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중앙 체제가 없고 그렇죠. 그죠? 금과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곳에 돈을 벌려고 뛰어들 뿐이에요. 저는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펀더멘탈 그런 것적이 아니라 그냥 돈이 몰리니까 거기 당연하죠.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차트 파일러님은 거시 경제나 이런 것도 보시긴 하지만 당연히 보죠. 근데 메인으로는 그 차트 분석을 하셔서 예측을 하고 그 네. 예측에 따른 대응을 해서 수익을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그렇고 저희 많은 시청자는 아니지만 시청자분들도 네.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공부를 시작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까지 갈 수가 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차트 공부를 하고 차트 분석을 할 때 처음에는 그래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면서 막 차트 여러 강의들을 찾아봐요. 그리고 좌절을 하죠. 이거 거짓말이다.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는 차트를 너무 분석하려 그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는 우리한테 힌트를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은 정답은 알려주는 게 아니라 힌트를 알려주는 하나의 도구거든요. 네. 흐름을 봐야 돼요. 이런 곳에서 이런 심리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흘러가겠다. 그 흐름을 보게 되면 내가 남들보다 쉽게 얘기하면 하루 이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 힌트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타점, 그 다음에 너무 정답, 이 매매가 정답.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지지자 저항이 정답이야, 추세가 정답이야, 뭐 엘리어트 파동이 정답이야. 그것만 보고 뛰어들면은 항상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100명 중 99명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명확한 건 차트는 정말 이 개미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첫 공부는 사실
저는 서점에 가서 그 주식 유튜버 분이 쓰신 그 책이 저의 차트 분석을 공부하는 첫 책이었어요. 여러 책들도 많고 뭐 유튜브에 무료 강의 이런 것들도 좋은 내용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정답이라고는 믿지 마세요. 그래서 좀 그렇게 처음을 접근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이 됐든지 하나를 접해봐서 네, 내가 그 접한 걸로 한번 연습을 해가면서 발전을 가야 그쵸. 된다. 네네. 그러면 네, 차트 파일럿님이 보시기에 전업 투자자들 말고 네. 이제 저처럼 이제 일을 하고 재테크로 네네. 이제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보고 싶어하는 네. 사람들한테 추천하시는 매매 방법이나 아니면 마인드셋이라든지 그들에게 좀 해주실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우리 운동도 그렇잖아요. 타고난 사람 못 이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공부도 특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지만 이제 머리 IQ는 별로 높지 않은데 공부가 타고난 친구들도 있어요.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돼요. 첫 번째가 멘탈이겠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는 멘탈이 강한 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저는 좀 아시겠지만 좀 빡센 군대에서 그쵸. 직업군인을 오랫동안 했었죠. 그쵸. 훈련도 좀 빡세고 남들보다는 일단 그런 곳에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멘탈적인 부분도 당연히 케어가 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체력. 예, 내가 체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다고 타점 나오진 않아요. 근데 기다릴 수 있는 체력, 마음의 체력. 내가 내동되지 않고 난 이 자리 아니면 매매를 하지 않아. 내 분석은 이거야 라는 체력. 여러 가지들이 어느 정도는 타고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마인드나 체력적으로. 그렇죠. 마인드나 멘탈이나 체력적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머리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타고난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그냥 마냥 나 자신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뛰어들면은 당연히 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네. 가상매매예요. 가상매매. 가상매매. 그게 돈도 안 들어가고 나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 마인드 그러지 않아요. 내 통장에 1,000만 원 있잖아요. 네. 내가 지금 이거 당장 사고 싶어서 막 손이 간질간질거려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요. 우리 지피지기만 백전백승이잖아요. 그쵸.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무조건 이긴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나의 적은 누구예요? 투자에 있어서. 체력들을. 아니죠. 다른 투자자죠. 아. 우리가 세력을 어떻게 이겨요? 나의 적은 나랑 같이 이 종목을 산 어떤 타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1,000만 원을 내가 다 잃었어. 네. 그럼 어떤 누군가는 1,000만 원을 잃은 거죠. 아니 벌어갔죠. 벌어가는 거죠. 그럼 너무 열받지 않아요? 그죠? 내가 진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렇죠. 얘를 알아야 돼. 그쵸. 그죠? 그러려면 공부를 하고 몇 번이나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죠.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나한테 승률이라는 게 생겼을 때 이 돈을 따먹으러 이 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딱 마통으로 1,000만 원 생겼어요. 그럼 그날 산다고요. 이미 개미들은. 그게 가장 문제죠. 거기서 이미 멘탈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 약간 마인드와 체력과 약간 뭔가 타고난 기질이 좀 있어요. 무조건 있어야 되죠. 생각하는데 그렇죠. 차파님이 지금 교육하신 수강생들이 한 1,500명? 1,800명? 그렇죠. 한 2,000명 되겠죠. 네. 그 정도 되시는데 그럼 그 중에서 네. 좀 기억에 남고 이 사람은 진짜 타고났다. 이 사람은 진짜 돈을 잘 벌 수밖에 없겠다. 이런 수강생들이 좀 있으셨나요? 있었죠. 오. 저희 채널이나 제 학생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인데 닉네임으로 얘기하면 뭐 고라파덕님, 그다음에 찐님, 뭐 퇴학생 형님, 그다음에 뭐 식캔님, 뭐 뼈닦기 형님 이렇게 몇 분 계세요. 뭐 다 인증을 하셨죠. 제 카페에 들어가면 이제 후기도 다 있으니까. 네. 고라파덕님은 선물 거래 통해서 아파트도 구입하셨고, 오. 뭐 찐님 같은 경우에는 1,000불 가지고 3만 불을 몇 번이나 만든 거를 인증하셨고, 퇴학생 형님 같은 경우에는 제 학생분이셨는데 예전 21년도 뭐 퇴학생 뼈닦기 형님들은 100억 이상을 다 인증하셨고 이런 분들이 있죠. 차파님한테 배워서 이제 100억을. 기본은 제가 가르쳤죠. 근데 이분들 특징이 있어요. 기본은 저한테 배우셨고, 근데 자신들의 매매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이분들이 이미 자신의 매매 방법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저의 매매 방법을 좋은 거를 자기한테 맞는 거를 이렇게 쏙쏙 빼가서 자기만의 방법을 딱 만든 거죠. 이런 분들은 저희 아시는 분 아시는데 엄청 유명하죠.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네. 큰 돈을 버셔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차파님 덕분에 이렇게 버셨잖아요. 덕분이라기보다 뭐 어쨌든 뭐 그러면 네. 그분들이 조금 뭔가 좀 보내주시나요? 기프티콘 많이 받고 뭐 생일날 근데 사실 그분들도 알겠죠. 제가 사실 부족함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그렇구나. 정도는
당연히 아시겠죠. 아. 왜냐면 저도 매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돈을 많이 버셔서 그쵸. 아. 회사를 그만두시고 뭐 여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갔다 오신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는 제 학생분들한테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아. 특히 상품권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아,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돈에 있어서 지금은 이게 부족함은 모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기준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그런 거보다는 그냥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아. 내가 너한테 배워서 그래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되죠. 그러면 반대로 네. 딱그 수강생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많이 하면은 아, 이 사람은 진짜 매매하면 안 된다, 코인하면 안 된다. 있어요. 이런 굉장히 사람이 있었나요? 많죠. 더 많죠. 아. 더 많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강의를 정말 다 푸는 게 맞냐? 아, 뭐 더 그쵸. 뭐 숨기고 있는 거 뭐 없냐?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거냐? 아,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냐? 아. 왜 너 말대로 했는데 수익이 나지 않지? 아. 뭐 이런 분들도 당연히 있었죠. 당황스럽겠네요. 저는 사실 제 수강생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요. 강의에 있어서. 그리고 사실 강의를 하는 거를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어떤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야, 너 이렇게 매매 잘하면 너 분석 잘하잖아. 그러면 너 매매하는 게 더 이득이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강의가 더 나아요. 강의는 리스크라는 게 없으니까요.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1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베팅을 해요. 승률은 높겠지만 네. 넣자마자 2억이 되는 건 아니에요. 1억이 7천 됐다가 1천이 7천이 1억 4천 됐다가 다시 1억이 됐다가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잖아요. 그쵸, 그 그쵸. 결론적으로 2억이라는 내 수익 목표치에 다다르는 건 변함이 없지만 가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강의는 아니에요. 강의는 리스크가 없죠. 그래서 저는 강의로 수익 창출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건 굉장히 솔직하게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또 차파님이 제가 옆에서 좀 지켜보니까 네. 뭔가 남을 가르치고 뭔가 이렇게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일단 시작은 뭐였냐면 군대 있을 때부터 네. 제가 이제 장교 출신. 네, 중대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대장들은 항상 군대원들한테 실망을 한단 말이죠. 음. 거기서 그 교육훈련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남들 앞에서 무언가를 처음 교육해본 자리가 이제 장교로 군생활 할 때였어요. 그때 저도 잘 모르는 와중에 밤새고 뭔가 화기 교육을 해야 돼. 그럼 밤새고 공부를 해서 다음날 소대원 중대원들 앞에서 교육훈련을 하고 네. 전술을 공부해서 교육훈련하고 그러면서 남들 앞에서 뭔가 가르치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 전역하고 과외 활동도 좀 했었고 그러면서 이런 활동들이 저한테 굉장히 맞다라는 거를 제가 인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이렇게 군 생활도 하시고 뭐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 있으셨는데 네. 어떻게 코인 유튜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일단 17년도에 처음 코인장에 들어섰는데 쓴맛을 봐요. 네. 마이너스 90%. 네네.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이 거의 뭐 50만 원 됐나? 아니 정말로 그때 당시에 최고점이 2,000원이었는데 그게 27원까지 떨어져요. 돈이 아니다. 13원. 아주 기억나요. 에이다 14. 그래서 진짜 웃긴 건 제가 2,000원에 에이다를 뭐 많이 샀는데 제가 13원에 손절을 해요. 네. 그리고 에이다는 4,000원까지 가죠. 오. 너무 신기하죠. 그럼 복구하신 거예요? 아니죠. 13원에 손절을 했다니까. 손절을 하고? 네, 1,000만 원 산 거를 2,000원에 1,000만 원 산 걸 13원에 13원, 17원에 손절을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당구장에서 1,000만 원이 10만 원도 안 남은 거예요. 한번 사장님한테 팔아버렸어요. 근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21년도가 되니까 그게 4,000원이 됐죠. 냅뒀으면 2,000만 원인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좀 힘들었어요. 화가 나니까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래서 뭐 21년도에 이제 매매가 또 잘 되는 거예요. 21년도에 다 이미 복구는 했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유튜브를 이제 호두 형 거밖에 안 봤어요. 바꿔두시 거. 바꿔두시. 네. 재밌어서. 네. 이 형의 이런 엔터테이너적인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미 수익은 많이 보고 있으니까 막 낑낑거리면서 봤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제 코인 분석을 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겠다. 내가 더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때가 21년도 5월이었는데 비트코인이 정고를 찍고 내려와서 되돌림이 왔을 때였어요. 네네. 저는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네네. 근데 다른 사람 다 정고 찍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대로 냅두면 큰일 나겠다. 아, 사람들 다 죽겠다. 네. 그래서 컴퓨터 잘 못하거든요. 네. 어떻게 영상 찍었냐면 노트북 화면을 핸드폰은 카메라로 한 다음에 여기 마이크에다 대고 삐뚤어져 있어요. 이렇게 영상 이거 찍었어요. 이거 지금 떨어진다. 너네 이거 조심해라. 이거 되돌림이다. 비트코인 무조건 폭락한다. 그러면 그 삐뚤어진 영상이 지금 차트파일럿 아직도 있죠. 일본 영상이 아직도 있죠. 아. 네.
그럼 밟아야겠네요. 악플 엄청 달렸다. 너희 씨 무슨 새끼 좀 있으면 봐라. 어, 이제 뭐 전고 뚫고 달나라까지 간다 뭐 이런. 근데 뭐 아니 다를까. 맞추셔가지고. 그렇죠. 아 그때부터 이제 떡상을. 그때부터 떡상을 했고 아. 뭐 69K 붓답임 뭐 이것도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그래서 코인갤러리 이런 데 뭐 쇼충 유튜버로 유명했죠. 아, 좀만 본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전망이요? 그러한 80% 90%대의 하락은 더 이상 비트코인한테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상승이다. 당연하죠. ETF 상품이 나왔잖아요. 그쵸. 투자자예요. 어,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사야죠. 사야죠. 어. 매수세가 달라요 일단. 그리고 일단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일단 중앙체제가 없다. 사토시 형님께서 비트코인 만들 때 왜 만들었겠어요? 세계금융위기 때 만들었잖아요. 그쵸. 화가 나서 그렇죠. 은행 살리겠다고 돈을 푸니까 그 돈을 누가 갚아요? 일반 개미들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중앙체제가 없으니까 금과 같이 아마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차트적인 해석으로 좋은 타점을 사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살 거라면 이번 장이 끝나고 저는 한 50% 정도의 하락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50% 정도의 하락은. 그러니까 한 9만 달러, 10만 달러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떨어지고 나서 50% 정도의 위치에서 그때부터 좀 비트코인 사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갔다가 네네. 내려올 때 사라. 네네네.